2025년 당신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한국 주식입니까? 아니면 미국 주식입니까? 한쪽은 미국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외칩니다. 자, 오늘은 냉정하게 숫자와 데이터로 이야기해 봅시다. 2025년 현재 한국과 미국 주식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지 시장의 본질, 환율, 수익률, 그리고 심리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의 DNA부터 다르다. 한국 vs 미국. 한국 시장은 수출과 제조 중심의 구조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배터리 같은 실물 기반 산업이 중심이죠. 즉, 한국 증시는 세계 경기의 천계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빠르게 오르고 경기가 식으면 남들보다 더 빨리 냉각됩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혁신과 서비스 중심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구글. 이 기업들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기술과 플랫폼, 데이터를 팝니다. 즉, 미국 주식은 경기보다 혁신 사이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 차이가 바로 투자자의 전략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단기 순환형 시장, 미국은 장기 성장형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특정 시기마다 테마가 돌면서 폭등합니다. 배터리, 2차 전지, 반도체, AI 등 주기가 빠르죠. 반면 미국은 테마가 한 번 잡히면 5년, 10년씩 이어집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아마존의 클라우드, 엔비디아의 GPU처럼요. 즉, 한국은 속도전, 미국은 시간전입니다. 환율이 바꾼다. 달러의 힘 vs 원화의 한계. 2025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천천히 인하되고 있지만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더딘 상황이죠. 즉, 여전히 달러가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인식됩니다. 그럼 이게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환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환율이 1,100원이었을 때 미국 주식을 샀다면 지금은 주식 수익률 플러스 환율 수익률을 동시에 얻은 셈이죠. 반면 원화 자산만 가진 투자자는 같은 기간 동안 실질 수익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달러 자산을 일정 비중 보유하는 건 단순한 투자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다만 환율은 항상 양날의 검이에요. 환율이 급락하면 달러 자산 수익률은 줄어듭니다. 즉, 환율에 따라 자산의 체감 수익률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 ETF나 환해지형 상품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환노출형 S&P 500 ETF나 환해지형 나스닥 ETF를 섞는 식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2025년의 시장은 어디가 유망하냐보다 어떤 평화로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숫자를 보죠. 지난 10년, 2015년에서 2024년 미국 S&P 500 연평균 약 11% 수익률, 한국 코스피 연평균 약 3에서 4% 수익률. 단순히 비교만 해도 격차가 큽니다. 그 이유는 복리의 힘 때문이죠. S&P 500은 10년 동안 꾸준히 오르며 떨어질 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상승기마다 차익 실현 매도가 많았고 버티는 투자자가 적었습니다. 즉, 시장의 구조적 성장보다 투자 문화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장기 투자의 문화, 한국은 단기 매매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적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한쪽은 10년 보유하고 복리를 얻고 다른 한쪽은 몇 번 사고 팔며 수익을 깎아먹죠. 그런데 2025년 현재 이 격차가 좁혀질 조짐이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배당 정책 변화, 그리고 자사주 매입 확대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 기업들이 미국식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시장도 가치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스크의 본질, 한국과 미국의 약점 비교. 한국의 리스크, 정치 노동 리스크, 정책 일관성이 떨어짐, 수출 의존도 70% 이상, 글로벌 경기 둔화 시 직격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음, 시장 변동성 과도, 신성장 산업의 부재, 여전히 반도체 편중, 미국의 리스크, 밸류에이션 과열, 특히 AI 기술주 버블 가능성, 금리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재확산시 긴축 재개 리스크, 정치적 불안정, 대선, 정책 변경에 따른 충격, 달러 강세 피로감, 신흥국 경제 위축 가능성, 즉 양쪽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성장의 한계, 미국은 과열의 위험을 안고 있죠. 그래서 2025년 투자자라면 이렇게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비중을 조절하라. 비중을 조절하라. 2025년 핵심 포인트, 성장 테마 비교, 미국의 투자 테마, AI 반도체, 엔비디아, AMD, TSMC, 로보틱스 앤드 자동화, 헬스케어 앤 유전자 치료, 클라우드 앤 사이버 보안, 그린 에너지 앤 전기차 생태계, 한국의 투자 테마,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반도체 장비 중소형주, 리츠와 고배당 금융주, K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반도체, AI 칩, 국산화. 미국은 여전히 혁신 중심의 롱런 구조, 한국은 저평가, 고배당 중심의 회복형 구조입니다. 즉, 미국은 성장주로 돈을 벌고 한국은 가치주로 돈을 지킨다. 심리의 차이, 투자자의 마음이 시장을 만든다.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에 집중하면서 하락할 때는 공포에, 상승할 때는 욕심에 흔들립니다. 반면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은 ETF, 연금, 장기 투자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S&P 500 ETF를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떨어져도 기회로 보고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떨어지면 끝났다는 공포가 퍼집니다. 이 심리 구조가 결국 두 시장의 수익률을 가르는 숨은 변수입니다. 결론, 결국 답은 균형이다. 한국이 싸다는 말도, 미국만 오른다는 말도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시장은 항상 진실의 중간에 있습니다. 2025년은 분산과 균형의 해입니다. 달러 자산은 환율 방패, 원화 자산은 회복의 기회. 둘 다 가져가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원칙을 지키느냐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불확실함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준비된 사람은 위기에서도 기회를 찾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건 바로 균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